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를 내세워 그 일을 합니다. 이것은 제레미 보린 팟캐스트에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데니 버마위의 천재적인 말입니다. 그는 그 방송에서 이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슬람주의자들이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을 했습니다. 말장난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꼭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푸시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영상도 많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참여해주세요.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국가가 종교 신학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슬람이 종교라고 생각하죠. 이슬람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부엌이 있어도 집이 부엌은 아니듯 이슬람에도 종교가 있지만 이슬람이 곧 종교는 아닙니다. 이슬람이 이런 합의에 의해 국가의 법이 결정되는 체제에서 공존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우위를 점하는 곳에서는 누구도 이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만약 비판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슬람이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곳, 예를 들어 서구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신성모독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몰래 들여오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검열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절함과 관용을 이용해서 이슬람을 비판하지 못하게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세해지면 당신도 살만 루슈디처럼 대우받게 됩니다. 당신은 무함마드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즉시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이집트와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이나 무함마드를 비판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마을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과 사업체까지 압류합니다. 하지만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우린 그저 존중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나요? 제 말은 그게 정말 익숙하게 들려요. 정말 익숙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데니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맘다니 얘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가 이슬람이 먼저인지 공산주의가 먼저인지 물으셨는데 그러니까 그는 그냥 이슬람과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자가 먼저인 사람인가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그 연합에서 이슬람적인 요소들을 밀어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무슬림 표를 얻기 위해 무슬림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산주의에 집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거의 1년 동안 그를 지켜본 결과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마스를 옹호하는 태도,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그의 정책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는 사람들까지. 그는 진정한 무슬림이자 헌신적인 무슬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슬림이 동성애나 낙태처럼 이슬람에 반하는 모든 의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알라의 목적을 진전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취할 어떤 행동도 정당화됩니다.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들은 멍청한 의제를 밀어붙이면 멍청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성장을 허락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냥 시간이 좀 지나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면 퀴어들도 사라질 거고 낙태 같은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기타 등등이죠. 하지만 그건 단기적인 게임일 뿐이에요. 만약 우리가 유용한 바보들이 좋아하는 멍청한 유행어를 죄다 써서 우리를 뽑게 하자. 물론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하면 알라의 세상을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가져올 거니까요. 그는 물론 이 맥락에서 우리 모두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많은 돈과 피를 잃고 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대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여러분이 싸우게 될 전쟁을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상징이며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공격받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모전과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가 집단 학살로 묘사되는 것은 지난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전쟁에 몰아넣었던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서방으로 밀반입하는 수단입니다. 이슬람 지하드를 다른 이름으로 다시 포장하려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팽창주의적 정복을 추구하는 이슬람 지하드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방운동, 제국주의에 대한 대응, 저항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0년간의 세뇌의 결과입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러분을 세뇌시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문제를 겪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세계관과 자유, 그리고 가치를 싫어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이슬람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스라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아요. 이 영상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슬람의 정교하고 영리한 정복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한 그 방식은 효과적이에요. 참고로 데니 버마이가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주 잘 설명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같이 봅시다. 다 팔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 버마입니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을 침공해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미국인들은 왜 그런지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캐나다는 하나의 국가이고 군대와 탱크, 무기들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점령하러 오기 때문이죠. 이제 국가가 영토적 실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반응하게 되죠.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서구에서 합의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구 사람들은 국가의 정의가 이슬람에서는 같지 않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슬람에서의 국가는 공동체, 즉 움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 국가는 항상 확장되고 있습니다. 전선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 그 국가가 당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정치적 정체성을 종교적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슬람이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슬람은 국가입니다. 이슬람에는 샤리아법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지하드 교리라는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즉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슬람, 즉 이슬람 국가가 당신의 땅을 점령해도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은 이슬람의 내용 중 아마 10% 정도만이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의 시민들은 종교를 실천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공식 종교를 말이죠. 하지만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만이 아닙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령당하게 됩니다. 적어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당신은 모르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네요. 적어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자기야. 그쵸? 당신과 나는 분명히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고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예요. 정복이 시작됐으니 우리는 맞서 싸울 거예요. 두시백의 충성스러운 회원 여러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